예, 두 번째 강의 시작할까요? 이번 강의를 해주실 경승현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경승현 교수님 양력을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예, 성균관 의대 교수, 삼성서울병원 교정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미니스크류, 임플란트 치아 교정, 턱 교정, 성인 교정, 수술 교정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승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거 준비하신 우리 홍보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치아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치아 교정은 워낙 요즘엔 정보가 많이 있죠. 제가 금방 인터넷에서 치아 교정이라고 쳐놓고 그 나오는 인터넷 사이트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아 교정 얘기는 신문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뭐 교정치과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 그 교정과에서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모형이니까 너무 섬뜩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플라스틱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교정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치아 교정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턱 교정이 두 번째고, 턱 수술 교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를 움직이는데 턱 교정이 나오는데, 이 턱 교정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사진에도 보이지만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치아가 항상 일정한 뼈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어져 있는 그 뼈를 움직일 수 있을 때 전체 치아를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치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단 턱뼈를 움직일 수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고, 이 턱뼈를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주 성공적인 그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 교정은 성장기 때 할 수 있는 그 턱뼈의 움직임을 도모할 수 있고요. 턱 수술은 성인이 되고 나서 턱뼈를 움직이고자 할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장기건 성인이건 치아 교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턱 교정은 성장기 때 할 수가 있는 거고, 성인에서 턱을 움직이고자 할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수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성장기 때 하는 치아 교정이 이런 그 치아를 담고 있는 턱뼈하고 치아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에서도 이런 성장기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성인에서 만약에 턱뼈를 움직이고 싶으면 이제 턱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턱 교정을 정의를 한다면, 악 정형력을 통하여 성장 조절을 함으로써 악골의 위치,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치료라고 뭐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턱뼈의 위치나 크기, 형태 등을 어느 정도는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어떤 부족을 보면은 이 뒤통수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삐죽하게 나올수록 더 그 예쁜 그 인물로 쳐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감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뒤쪽 두개골이 화성인처럼 뒤쪽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정형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뼈에다가 힘을 가하면 그 뼈의 위치나 크기나 형태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옛날 중국에서도 그 여자들 도망 못 가게 한다는 명분으로 이 발을 꽁꽁 감싸가지고 발을 못 크게 하는 그런 준족 습관이 있었다 그러죠. 그것도 일종의 그 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저희 교정과에 오면 이제 항상 찍는 사진이 엑스레이 사진이 바로 이거고요. 이거를 이제 쉽게 보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그려가지고 요 사진만 따로 보고 하는데, 요 사진에서 볼 때, 요 그림에서 볼 때, 요 윗부분이 위턱을 가리키고, 위쪽 앞니, 치아, 어금니, 요 부분이 이제 턱이고요. 여기 앞니, 어금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외형을 그려놓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은 요 코 아래서부터 요 턱 끝까지 이 부분을 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안쪽보다는 이 바깥 입술 모양을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주로 이 코 아래서 일어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이쪽 그 눈 같은 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턱교정이라고 하면은 이 성장기 때 하는 치료인데, 상악 이 위턱에다가 성장 억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턱만 크게 되기 때문에, 위턱은 크지 않고 아래턱만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교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이 지금 그 정상적인 거여서 그렇지, 만일에 위턱이 튀어나온 그런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안모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상악골에 대해서 성장 촉진을 하게 되면은 또 위턱만 이렇게 앞으로 나온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하악 아래쪽에서도 아래쪽 성장 촉진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반대교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하악골 아래턱이 성장이 될 때 이거를 성장 억제하는 거, 이거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할아버님 그 손녀 그 중3짜리 그 걔도 아마 아래턱이 지금 많이 성장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게 아래턱의 성장 억제는 그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 아래턱은 성장 억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래턱이 계속 자라나오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턱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턱교정은 성장기에서 위턱이나 아래턱의 성장 촉진이나 성장 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치아 교정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처음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덧니가 있었지만 치료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가지런한 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치아들이 뼛속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잘 가지런히 배열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그 치료는 아주 우리가 흔히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니스크류 치아 교정은 도대체 뭔데 미니스크류가 들어가 있느냐? 보면은 앞니하고 이렇게 뒤에 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걸면 이가 움직입니다. 앞에 니도 뒤로 가고 뒤에 니도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양을 교정의사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지만 현재까지는 이것이 그렇게 용이하게 쉽게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뒤에 니는 가만히 있고 앞에 니만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반대로 앞에 님 가만히 있고 뒤에 님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잘 조절을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가지고 치료 받는 분도 고생하고 의사도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미니스크류라고 하는 작은 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사를 어금니 대신 이쪽에다 심고 이렇게 고무줄을 걸면 어금니는 움직일 일이 없죠. 힘이 가지 않으니까, 앞에 니만 가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앞니는 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치아의 이동량을 이제 교정의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가 생겼고, 그것이 이제 미니스크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이것이 등장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그런 치료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잇몸에다 이렇게 심고 스프링을 걸면 이 어금니는 이제 움직이지 않죠. 앞쪽으로 안 오죠. 여기에 지금 고무줄을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니만 지금 뒤로 가는 상황이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금니를 꽉 잡고 있으려면은, 상당히 많은 환자도 그렇고, 치료하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잘 되지도 않고, 여태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미니스크류의 등장으로, 이제는 꽤 여유롭게 이제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아 교정 그러면은 저희 병원에 주로 이 두 가지, 입이 나왔어요라는 것하고 주걱턱, 이 두 가지로 주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는데, 입이 나왔어요 하고 턱이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아마
이런 사람들이 한 40%, 요런 분들이 한 40% 해가지고 전체 한 80% 정도가 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교정치료를 받게 되고요. 잇몸 과다 노출은 뭐냐면 우리가 웃을 때 잇몸이 아주 많이 보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지 않은 웃음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치료가 가능하게 돼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기를 하게 되면 턱교정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턱교정 중에서 입이 나왔을 때 주로 헤드기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입이 나왔을 때 주로 보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코에서 윗입술 이행되는 요 부위, 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입이 나온 이후로 치료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턱교정을 시행을 했는데 이때 턱교정하는 장치가 바로 이런 헤드기어라고 하는 장치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상악골, 윗턱에 대한 전방 성장을 억제하는, 이거는 입 안으로 들어가는 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윗턱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윗턱을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아래턱만 자라겠죠. 그죠? 아래턱만 자라서 이제 이거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이고요. 처음에 왔을 때고 1년 후고 요게 약 2년 반 후에 입술입니다. 보면은 처음에 입이 꽤 나와 보였는데 이렇게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입이 나왔기 때문에 입을 못 다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볼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리고 예쁜 웃음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볼 때도 치아가 위엔니가 아랫입술까지 이렇게 닿았다가 살짝 떴다가 이쪽에서는 지금 거의 입을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윗턱의 전방 성장을 억제하니까 윗턱은 그대로 얼마 성장이 안 되고 아래턱만 전방 성장을 해서 윗니와 아랫니의 많은 차이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기가 이 헤드기어라는 악정형 장치를 잘 썼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이 헤드기어를 착용하는 모든 애들이 이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전체 헤드기어 쓰는 애들이 한 20% 정도는 이 헤드기어 치료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안 낍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잔소리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지치시고 그러면은 이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런 경우에 이제 위엔니 치아를 발치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미니 스크류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헤드기어를 잘 안 끼는 애들도 치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입술이 이렇게 나와서 헤드기어를 쓰라고 금방 전에 보셨던 그 헤드기어 장치를 넣어줬는데 한 1년 반이 지나도록 거의 변화가 없고 여기서 보면은 이 송곳니가 지금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보통은 요 치아를 요 양쪽에서 치아를 영구치를 2개를 발치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은 치료 기간이 이때부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미니스크류라는 새로운 조그만 나사못을 입천장에 심어가지고 이 어금니들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차례대로 되는데 제일 쉽게 이쪽에 큰 이 송곳니 보시면 천천히 해가지고 이쪽에서 완전히 자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이 미니스크류를 이용해서 어금니를 뒤로 밀어가지고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 송곳니가 잘 배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인데 이 미니스크류 아니었으면 아마 얘는 송곳니 다음니 요 치아를 양쪽에서 아마 2개를 이를 빼서 치료를 했을 텐데 미니스크류 덕분에 발치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었고 요거는 미니스크류 지금 2개가 들어갔던 자리인데 그거를 빼고 난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한 일주일, 한 2, 3일이면 금방 아무 문제 없이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술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치료를 통해서 입술 모양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나온 사람에 있어서 이 미니스크류를 쓰면은 미니스크류를 헤드기어를 잘 안 끼는 그런 환자에게 있어서도 이를 빼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 이제는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이 개발이 돼서 이건
계속 학회에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이 나와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윗입술도 있지만 이 부분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바이오네이터라 그리고 뭐냐면은 아래턱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금방 전에 헤드기어는 윗턱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고 요거는 아래턱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입이 나왔어요라는 이유로 왔는데 얘는 윗턱이 나온 게 아니고 아래턱이 뒤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턱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랬다가 이런 장치를 입안에 끼고 한 1년 정도 끼고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크기는 꽤 크지만 그 입안 내에서 남는 스페이스만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인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가 한 1년 반 정도 후에 모습이고요. 보면은 윗턱의 성장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치아는 오히려 뒤쪽으로 갔는데 아래턱 성장이 많이 되면서 이쪽 쑥 들어간 이 부분이 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치료 전에 이랬던 것이 치료 후에 이 부분이 입술 모습이 아주 많이 좋아졌죠. 성인에서는 입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입이 나온 이유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를 4개를 빼죠. 지금 빨간 점 이를 4개를 빼고 앞에 니들을 뒤로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으면 치료 후인데 이가 하나 빠져서 원래 속옷치가 2개인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 입술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입술을 받치고 있는 치아들이 뒤쪽으로 가고 치아와 함께 이쪽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 뼈도 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고, 앞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입술이 한 3근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랬다가 입술이 보면은 위아래 그 수직적인 그런 그 길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훨씬 자연스럽게 입술이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 치료 후인데 마치 무슨 수술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거죠. 근데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헤드기어를 잘 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드기어를 잘 껴가지고 이 뒤에 니들이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니들이 뒤로 잘 갔는데, 어른도 역시 이 헤드기어가 상당히 불편한 장치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에서 했을 때 치아를 빼고 앞에 니들을 뒤로 밀다 보면은 앞에 니도 가지만 뒤에 니도 앞으로 오는, 그래서 전체 그 입술이 뒤로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되기가 십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작은 나사를 잇몸에다 심음으로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나온 사람을 여기 보시면 어금니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 입 뺀 자리가 앞에 니들이 전체가 뒤로 가면서 많은 양이 치아들이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료 후고 보면은 이 입술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변했고, 변화의 양을 보면은 앞에 니가 뒤로 간 양이 한 위에 니에서는 한 1cm 정도 되는데 얼굴에서 1cm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아래 요 입술에서 보면은 이거 한 7, 8mm 정도 된데 얼굴에서 7, 8mm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예쁜 입술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입이 나온 사람에 있어서 미니스크류가 활용이 되면은 성장기 어린애 같은 경우는 이를 빼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최대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 아까 그 헤드기어를 안 써도 되니까 환자가 상당히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어린애 같은 경우는 아래 그 성장을 촉진시켰는데 이 부분이 지금 또 보기 싫죠. 이 부분이 너무 깊게 파여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파여 있는 이유는 윗니가 튀어나오면서 이 끝이 아랫입술을 누르고 있어서 요거를 뒤로 밀면은 되겠다 싶어서 치료를 해가지고 윗니가 들어가니까 이쪽이 훨씬 자연스럽게 됐죠. 네. 편안한 입술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정치료만 가지고 이런 입이 나왔다를 해소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간단한 턱수술로 아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보시면 이분은 이제 그 교정치료를 한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입이 나왔다는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보이는 이유가 이 턱이 뒤로 너무 들어가서 이쪽에 나온 것처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턱끝만 살짝 쳐가지고 앞으로 내는 수술을 하면은 턱끝이 이 정도 와 있으면 입이 그렇게 나와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수술을 했더니, 입이 많이 들어갔죠. 상당히 자연스러운 입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나온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최소의 효과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기는 언제나 그 턱 교정을 하게 되죠. 성장기. 이 주걱턱인 경우에도 이제 성장기에 먼저 오면은 턱 교정을 하게 되는데, 주걱턱에서 쓰는 턱 교정 장치를 페이스 마스크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위턱, 아래턱에 지지하고 여기다가 고무줄을 걸어서 위턱을 전 하방으로 이렇게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장치인데, 보면은 이런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됐죠.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되는 게 예쁜 얼굴인데, 그래서 이런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중안면 부위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 한 만 5세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입술이 코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 있죠. 옆에서 봤을 때 이 중안면 부위가 거의 함몰돼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보였었습니다. 입 안을 보더라도 이제 거꾸로 물려 있고요. 그래서 이 위턱에 대한 성장 촉진을 시도하는 그 페이스 마스크,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장치를 써서 거꾸로 물리는 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인데 주로 이 중안면 부위에 폭 들어갔던 코와 이쪽 부위가 바깥으로 살아나서 이렇게 도독하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래턱은 거의 크지 않았고 위턱만 많이 성장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얼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치료 후가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방금 전에 그 꼬마의 문제는 그렇게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아래턱이 과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 의학적 지식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를 썼다 그래도 아래턱이 과도하게 크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료가 끝난 어떤 애가 하나 이렇게 잘 끝났죠. 그때는 중학교 한 1, 2학년 때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치료가 잘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대학생이 와서 요즘에 와서 보니까 다시 아래턱이 막 자라나가지고 아래턱이 상당히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 있어서 아래턱 큰 거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턱이 큰 사람들은 남성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연속곡이나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아주 거친 남자를 표현을 할 때 주로 이 턱 큰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여자에 있어서 이 턱 큰 거는 꼭 바로 잡아주는 게 좋고, 턱은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치열은 별 문제 없습니다. 거꾸로 물리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왔었던 거를 페이스 마스크 악정형 치료를 해놨더니 대학생이 돼서 다시 아주 별로, 외모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거는 막을 수 있지만,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건 치료할 수 있지만, 아래턱이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얼굴 모습이 안 좋아지는 거는 별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래서 지금 그 수술을 하기로 하고 지금 수술을 전제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턱 수술 환자인데요. 이렇게 이제 아래 턱이 많이 커가지고 오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입안이 이렇죠. 이럴 때,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입안의 모습이고요. 치료 전, 수술하기 전, 수술 후의 모습이고, 많이 좋아졌죠? 옆에서 보면 많이 좋아졌죠? 이 아래턱이 뒤로 들어간 양이 한 1cm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얼굴에서 1cm면 한 2, 3mm만 변해도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1cm만. 그 중간에 이제 어떤 과정이 지금 이 학생한테서 생략이 됐냐면, 양쪽에 그 작은 어금니를 뽑고, 앞니들을 이제 뒤로 당겨서 이렇게, 공간을 완전히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요 치아를 뽑고 공간을 닫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 공간을 다 담고 요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 후인데 문제는 요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간을 딱 닫은 상태하고 요 학생의 학생 스케줄, 주로 이제 방학 때를 얘기하는데 방학 때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큰 문제가 아닌데 방학 때가 아닌데 요게 이 스페이스, 요 공간이 딱 닫히게 되면 방학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힘들죠. 빨리 수술을 하고 싶은데, 예, 수술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치료 시기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됐다가 수술 직전에 이렇게 되고 수술 후인데 이 상황이 상당히 견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왔을 때 안모가 더 안 좋아지죠. 굉장히 더 심한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이런 얼굴을 가지고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그러지만 본인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것도 불만족스러운데 오히려 더 심하게 된 상태에서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게 미니스크류 치아 교정인데 다른 학생을 보면은 이 학생도 거의 비슷하게 위턱 치아 하나를 빼고 지금 있는데 아까하고는 다른 게 지금 여기 미니스크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잇몸에.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학생은 요런 과정을 한 6개월에서 1년 교정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미니스크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먼저 안모를 좋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걱턱 수술을 했을 때 미니스크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수술 시기를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정 치료 시작한 지 한 4개월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그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안모를 먼저 고쳐놓고 치료를 진행하니까 안모가 나빠질 새가 없습니다. 아까 그 남학생처럼. 그리고 한 30케이스 저희가 지금 요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치료 기간도 한 6개월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입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것과 주걱턱, 성장기 성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잇몸 과다 노출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요새 연애한다고 많이 나왔는데 보면은 굉장히 예쁘죠. 이 위는 뭐 이쁘지만 제가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아래쪽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의 스탠다드에 가깝게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 스마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마일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지을 때 처음에 눈을 제일 먼저 많이 보고 두 번째가 이제 웃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는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데 웃는 모습에 예쁜 웃음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랫입술이 이렇게 있을 때 위치아들이 아랫입술하고 잘 접촉이 되고 위에 잇몸하고 위에 입술이 이렇게 잘 접촉이 되면서 평행하게 그러니까 세 개의 그 홀을 그립니다. 윗입술 이렇게 하나 있고 치아 있고 거기에 아랫입술이 이렇게 되는 이런 웃음이 제일 예쁜 웃음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 잇몸 보이는 양이 상당히 많게 되면은 굉장히 보기 싫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도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에서는 아까 그 상악이 많이 돌출된 헤드기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성인에서는 이를 하나 뽑으면서 미니스크류가 동원되면 이것도 역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릴 때 이렇게 잇몸 보이는 건 이건 완전히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니까 이런 그 잇몸까지 비정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는데도 이런 식으로 잇몸이 많이 보인다. 이런 거는 치료를 해줘야죠. 근데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수술이나 아주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되고 또 교정 치료도 더 복잡해지죠. 보정 치료를 한다 해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입술에 비해서 이들이 또는 위의 치아들이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이니까 전체 위의 악궁들이 아래로 크는 거를 성장하는 거를 방지하고 아래 턱, 위의 턱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다른 데는 크니까 요건 그대로 있고 윗입술은 성장을 하면서 아래로 내려오겠죠. 요 끝이. 그러면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인데 역시 헤드기어를 쓰게 되면 예, 이렇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후고 2년 정도 후입니다. 예, 입술이 많이 보였다가 점점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인에서는 그전에는 이거 치료가 잘 안 되네 해서 이제 되게 수술로 하기도 하고 뭐 잘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미니스크류가 등장함으로써 이런 것도 코렉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후를 보면은 이 입도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예, 이가 오히려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잇몸이 보이겠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예, 그래서 잇몸 노출되던 것이 그전에는 아주 그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니스크류가 등장함으로써 이것도 치료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 미니스크류가 어떤 그 헤드기어 효과를 내므로써 비발치로 치료할 수도 있고 입술이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주걱턱에서 쓰게 되면은 수술 시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안모가 나빠지는 거를 피할 수 있고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된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환자에서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양쪽 큰 어금니가 빠졌어요. 여기는 충치 양쪽 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빠져가지고 치료를 해서 교정치료를 해가지고 이들을 여기다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치료 후인데 요거는 이제 사랑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양쪽에서 이걸 여기다 놓고 이걸 여기다 놓고 사랑니를 앞으로 당겨서 더 이상 치료를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 30세 이하에서는 이렇게 어금니를 앞쪽으로 이렇게 내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30세가 넘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